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고유정 사건부터 각종 묻지마 사건들, 기억이 안 나? 내가 대신 설명해줄까? 강력 범죄를 다룬 영화를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깊은 빡침으로 영화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되는데,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관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 강력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를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당시 관객 525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봉태일이라고 할 정도로 디테일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만나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실제로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영화 살인의 추억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실제 용의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그곳에서 영화를 봤다고 하던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봉준호 감독이 실제 범인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살인이 추억으로 남았나요? 주민 여러분은 모두 유영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당시 우리에게 와, 이런 게 사이코패스다 라고 정의를 내려준 인물. 이런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입니다. 천재감독 나홍진이 6년간 자료조사를 하며 만든 첫 장편영화이며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배우가 미친 연기력을 통해서 충무로의 대배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살인자의 모습이 진심 개살벌했는데요. 이 영화가 실화였기에 더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야, 4885 너지? 1997년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을 아시나요? 이태원엔 만남의 광장처럼 버거킹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조중필 씨가 흉기로 9번 찔린 채 사망한 사건입니다. 범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을 때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을 했는데요.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분노와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해 실마리를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 잠깐, 이 모습은 설마... 맞습니다. 신인 시절의 송중기 배우. 아, 시체마저 잘생겼...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다 안 죽였으면은 그럼 내 아들은 누가 죽인 거냐? 미제 사건으로 종료될 뻔한 이 사건이 2017년 4월 20년 만에 패터슨이 진범으로 밝혀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먼저 암수살인의 뜻은 실제로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게 뭔 개소리냐? 한마디로 피해자는 있는데 신고도 없고 시체도 수사도 없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이란 뜻입니다.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건을 다룬 영화 암수살인은 2012년 11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감옥에서 온 퍼즐 편에서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5년간의 자료조사 및 시나리오를 각색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액션과 추격씬은 없지만 형사와 범인과의 신경전과 사건의 입증 과정에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깡패다. 말이 필요 없는 대세배우 마동석 형님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2004년 왕건이파 사건과 2007년 흑사파 사건을 모티브로 두 사건을 섞어서 각색한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어떻게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중국의 폭력 조직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형사 마석도의 활약을 그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직명을 흑룡파, 춘식이파, 이수파,
독사파 등으로 바꿨고 가리봉동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신길동 재개발 지역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 영화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통쾌한 액션과 위트가 있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항해 사건. 아저씨 우산 좀 씌워줄래?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를 피해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조두순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영화 소원은 성범죄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아이와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살인범이 되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영화 재심은 지난 2000년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경찰의 강압적인 폭력 수사와 증거 조작, 그리고 사법부의 오판으로 한 소년을 목격자에서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현우가 출소 후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변호사 준영을 만나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결론을 말해주진 않지만 영화가 제작되고 있던 중 실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그 후 2018년 진범이 15년형을 받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영화 항공주는 피해자가 겪는 일상을 약자의 입장에서 대면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화가 나는데요. 이 사건이 실제 밀양에서 여중생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가해자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소년법 때문인데요. 뻔뻔스러운 가해자와 그렇게 키운 부모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현사회의 모순된 제도와 편견들. 왜요? 사과를 받는데요. 전 왜 도망가야 돼요? 영화 도가니는 광주 인어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무차별 학대를 저질렀으며 가해자와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사건이 잊혀지려고 하던 그때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2012년에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아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당시 범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이형호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함께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된 사건입니다. 이듬해인 2007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개봉했습니다. 90년대 초반 9살 상우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걸려온 60여 차례의 협박 전화. 단서라고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름 끼치게 차가운 목소리와 은행에서 작성된 범인의 필체가 전부입니다. 더 빡치는 사실은 범인이 아이를 납치 후 바로 죽여놓고 부모를 40여일이나 농락한 뒤에 돈을 챙겨서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와 씨 진짜 개소름.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을 수는 없을까요? 아참, 영화상에 나오는 범인 역할은 강동원 배우인 거 다들 아시죠?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991년 어느 날 개구리를 잡으러 간 5명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을 모티브로 2011년 개봉한 영화 아이들은 실제 사건을 영화적으로 각색해서 특종을 잡으려는 강지승 PD와 단순히 실종이 아니라 범인이 있다고 믿는 황우혁 교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박경식 형사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수사에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사건이 잊혀질 때쯤인 2002년 9월 등산객이 유골을 발견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명확한 타살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수사에 진척이 없고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범인은
식구들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냐고. 자, 다들 어떻게 빡친 마음 진정 좀 하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작품들은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법을 개선하기도 하고 경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졌으니 뻔한 얼굴인데? 그냥 평범해요.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은 나머지 사건들도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네, 추적하시려고? 만약 한 번만 더 같은 짓 하면 사후 죽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